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80석, 여당 180석, 나라를 공산주의 북으로 끌고 가는 미친 운전자가 될까 두렵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립니다. 이번에 한번 그 헌법 개헌을 하고자고 호기롭게 한번 그렇게 초안을 발표를 했다가 이제 그 야권에 또 이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빼고 국민이라는 말을 빼고 사람 중심 이런 말들, 북한에서 쓰는 그런 헌법의 말들을 그렇게 집어넣고 했던 것을 그때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법률에 있어서 180석을 유시민 이제 노무현 이사장이 180석이면은 할 수 있다는 것들, 180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헌 그 180석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개헌을 빼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5분의 3이 바로 300석 중에서 5분의 3이 180석인데 이 법과 법,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마음껏 다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권력을 가지고 야당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무의미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그 선진화법 같은 것을 무력화다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모든 이제 가로막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패스트 트랙 그리고 단독 추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야당이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내에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고 뿐만 아니라 150석만 돼도요, 과반수만 돼도 국회의장 확보하고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것을 다 단독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또 공수처 서장도 임명할 수가 있고요. 국회 상임위 위원장들 다 독식을 할 수가 있는 수가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운전대를 가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 이런 문제나 여러 재판 문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공산주의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미친 운전대를 이렇게 끌어내리자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친북적인 언행들을 한 것이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너무도 이것은 위험한 지금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북쪽으로 그리고 친중, 친북, 친공산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대선을 할 때에 당신의 그 주적이 북한 맞습니까?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니까 말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군대가 사실 뭘 필요가 없다는 주적이 없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를 하겠다는 있습니까? 그리고 비서진들을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이 전향하지 아니한 완전한 주사파 북한 주사파인 임종석 뭐 900억인가 이렇게 이북에 갖다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전향하지도 않은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키고 조국도 이 주체 사상의 사람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논문도 소련 공산주의에 하면서 그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거절 문제와 민주주의에 위에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대놓고 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갖다 주려고 하고 이렇게 관첩왕 신영복을 나는 존경한다. 이렇게 애국의 정상들을 앞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아베 수상까지도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간첩의 왕이잖아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요?
사형을 받아야 됐던 사람을 존경한다면은 그는 나는 간첩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6.25의 침략 사인 중에 전쟁에 그 일으킨 사인방 중에 한 사람인 김원봉을 또한 그 사람은 우리 나라의 애국자로 세워야 된다는 말을 또 그렇게 국립 이제 현충일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뭐 할 말 다 했죠. 그리고 오세훈과 강진을에서 붙었던 고민정이라고 하는 이 후보는 청와대에 얼마 전에 대변인으로 문 대통령의 그 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정견 발표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영복을 존경하고 문재인을 존경하고 세 번째는 자기 부모를 존경한대요. 참,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반미, 반일로 국제관계는 완전히 이제는 멀어졌습니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속임수 비슷한 말을 가지고 결국은 유엔으로 미국으로 여러 번 방문하면서 이렇게 오늘 사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북한의 그 심부름을 해주면서 수석 대변인 역할이라고 해준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한마디에 이렇게 삶은 소대가리 또 아주 이 무슨 이제 주적 떨고 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또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이것은 무엇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200명이 죽었는데 우리 가장 중국과 가까이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폴, 대만, 홍콩, 싱가폴 이런 그 나라는 진작이 그 중국의 문을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은 10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대만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구의 딱 절반인데 그 사람들이 10명밖에 죽지를 않았다는 것은 그 외에 우리나라가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엊그제 겨우 이제 애국에 들어오는 사람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명이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인 것입니까? 누가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보통 언젠가는 이 정권이 바꾸어지거나 하면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 이 언론이 이렇게 지금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는 것이죠. 왜 중국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끌어안고 그럽니까? 그 문을 닫지를 않고 말할 때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러면서 500만 불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가 줄을 서는데 그렇게 해서 도와줬습니다. 500만 불이면은 이 5억, 6억을 도와줬습니다. 중국의 문을 봉쇄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진핑이 방안을 이 상반기에 방안을 해주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업소를 하고 허리를 숙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5월, 6월 달에 이제 하반기로 시진핑이 뭐 올 줄 모른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인영 대표가 그 원내 대표가 여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시아 경제에서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을 추미애가 말했던 그 토지 공개념 이것은 헨리 조지가 중국식 국가 이 땅과 부동산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것을 말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자 유전이라는 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밭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토지 공개념들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주택과 땅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요. 시장, 언론, 종교 개편도 이번에 4.15 총선을 하고 나면은 손을 봐야 된다. 정광훈 목사 같은 이 기독교 대표성 이런 것도
축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공공연한 선언이죠. 이것은 추미애뿐만 아니라 또 그 지금 대표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모든 정책들이 이 특목고를 없앤다든지 사학을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 노무현 때부터 그들은 등수를 매기지 아니하고 모든 학교도 평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 노동 52시간 주로 이렇게 평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평등에 대한 그런 기본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정치 질서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누구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구한말 때의 고종 황제 때와 같이 우리나라가 정세 오판으로 해가지고 이 대륙 세력으로 자꾸 러시아 쪽으로 붙고 뭐 중국 청나라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잡아먹힌 거 아닙니까? 이때 일본은 벌써 명치 유신이 우리나라보다 6, 70년 먼저 그렇게 해양 세력으로 미국의 그 세계의 흐름을 알고 그렇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1850년대죠. 이렇게 해서 해양 세력 서구 쪽 문명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은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해서 배 만드는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배가 항공모함 같은 미국과 거의 앞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는 미국을 쳐들어가서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군사 무기 만드는 기술 이런 거 과학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맞짱을 뜨게 되었고 이 러시아 함대도 무찌르는 그런 강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륙 세권으로 붙음으로 해가지고 세국 정책을 하고 하는 바람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결국 식민지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의 문제는 지금 현재가 꼭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중국이 세계 제1강국이 되어진다. G2가 되어졌다. 급속한 발전. 뭐 13%, 뭐 15% 이렇게 10년, 20년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 그 일리가 있었지요. 우리도 서유서처럼 중립으로 덩그리 외교를 하는 거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협력이 아주 많이 중국과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좀 잘 살게 되면서 많은 공장을 놔두고 다 나와야 되고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그 큰 두 나라의 이제 그 큰 고래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중국은요 지금 그 석유 문제라든지 해양의 그 수로 배가 다니는 그 노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1대1로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이제 뭐 이렇게 동맹관계 문제라든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중국을 누리려고 미국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배르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지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 되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포크레를 끌어내고 우한 코로나 지역 그 우한 지역이 바로 그런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이 이토록 이제 이 서방 세계에 있어서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고 밟히게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고의 그것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이렇게 북한 쪽으로 가면 과연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쪽에 공산주의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유익이 될까요? 예? 우리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반미, 일본 이렇게 멀어지고 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미동맹이 깨어지면은 미군이 철수되어지면은 이 달러가 전부 다 나가서 결국은 필리핀처럼
필리핀이 한때는 우리나라 장춘단 체육관까지 지어줬잖아요.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미군이 물러가면서 이렇게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들어온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에 가까워지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과거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조공을 바쳤게 했던 나라가 우리가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산주의로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산주의가 이북에 들어오면서 평양이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1885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몇십 년 동안 세워놓았던 교회가 단 2, 3년 만에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2, 3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를 누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대 여러분, 50대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핵무기 가진 북한은 결코 핵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주도와 이 전남 완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대거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중국 유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장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3년간 펼쳐온 국정의 기조를 그대로 그들은 180석이 되면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국민은 이 소주성,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선거 공작, 그리고 조국과 내로남불을 이토록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법원, 교육계를 장악하고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언론계를 다 장악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지도록 한 여기에 이제는 종교계와 국회까지 이렇게 다 장악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나라는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두려운 것은 지금 180석 그리고 공산주의로 미친 운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